여러분, 야담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에서 실제처럼 전해 내려오는 검은 비녀를 꽂은 여인의 괴담입니다. 억울함으로 삶을 마감한 한 여인이 죽어서도 사람들을 찾아온 차가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고을, 풍해. 바다와 산이 맞닿은 이곳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내리던 장대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젖은 땅을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장터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한 여인을 보고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젖은 검은 장삼을 입은 여인. 그녀의 머리에는 진한 흑색의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 비녀가 아니었습니다. 오칠을 한 듯 깊고 어두운 광택이 흘렀고 끝부분에는 작은 매듭 장식이 달려 있었죠.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군가를 찾는 듯 천천히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 어디서 본 듯한데 옷이 왜 저리 젖어 있지? 비는 벌써 그쳤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햇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늘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가 얼굴만 덮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더욱 기묘한 것은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축축한 물자국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저것 봐라 발자국이. 한 노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인이 걸어간 흙바닥에는 물에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몇 걸음 가지 않아 점점 흐려지더니 마치 물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여인 어느 집에서 왔다느냐? 낯선데 참 기묘하구먼. 방금 내 옆을 지나갔는데도 얼굴이 안 보였어. 그리고 몸에서 우물물 냄새가 났다네. 하지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터 중앙의 오래된 우물 주변만 계속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 가는데도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풍해 고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귀신이 산다. 장터 한가운데 있는 그 우물은 100년도 넘은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썼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3년 전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밤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설. 이름처럼 봄눈처럼 하얗고 맑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23의 나이로 얼굴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다정하고 착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춘설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고을의 한 부잣집 종으로 팔려갔던 그녀는 그곳에서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이곳 풍해까지 흘러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고 손은 온통 굳은 살투성이었죠. 마을의 과부 박씨 댁에 머물게 된 춘설은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검은 비녀 하나만 머리에 꽂고 다녔는데 그것은 떠나올 때 어머니께서 주신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꼭 찾아뵐 거예요. 춘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밤 춘설은 저녁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물에서 그녀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물돌을 움켜쥔 흔적이 있었고 머리에 꽂혀 있던 검은 비녀는 반쯤 빠져 있었죠. 관아에서 조사가 나왔지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사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춘설이 억울하게 죽었대. 부잣집 그 음흉한 도련님이 춘설이를 쫓아왔다더라. 밤마다 우물에서 물소리 아닌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실제로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우물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네들은 우물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죠. 어떤 이는 우물물을 길어 올렸는데 두레박 안에 긴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그 우물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혼자서는 가지 않으려 했고 밤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죠.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춘설은 그저 떠돌이 여인이었고 집안도 없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춘설의 죽음은 그냥 사고사로 마무리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춘설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온 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장터에 검은 비녀를 꽂은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름에 한 번씩, 그러다 열흘에 한 번씩, 그리고 나중에는 비만 오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젖은 검은 장삼, 고개를 숙인 자세, 그리고 머리에 꽂힌 검은 비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타난 검은 비녀 여인 그 모습이 춘설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인 춘설이 아니냐? 그 비녀, 춘설이 생전에 늘 꽂던 것이었지. 춘설이 입던 옷과 똑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소?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말을 걸었던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여인은 스르르 뒤로 물러났고 손을 뻗은 사람의 손바닥에는 차가운 물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몸에서는 축축한 물내음이 풍겼습니다. 그것은 빗물 냄새도 강물 냄새도 아닌 오래된 우물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 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여인은 천천히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우물가에 다다르면 여인은 잠시 멈춰서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자취도 흔적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는 젖은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춘설이 돌아온 게야. 억울해서 돌아온 거라네.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침묵만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마을 수령의 아들인 세윤은
늦은 밤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5의 나이로 한양에서 공부를 하고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있었죠. 그는 괴담 따위는 믿지 않는 합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귀신 이야기를 할 때도 그저 미신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터를 가로질러 가는 길, 세윤은 우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우물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박찰박. 우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물 위를 누가 손으로 쓰다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세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찰박찰박찰박. 세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수면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무언가가 천천히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흔들리며 얼굴을 가렸다 드러냈다 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우물에서 불어나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는 듯 울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듯 하면서도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전해다오. 제발 진실을 밝혀다오. 세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 내내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괴담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세윤은 춘설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당시 춘설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춘설이 머물렀던 박시댁 과부를 찾아갔을 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춘설이 그 아이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주 그 못된 부잣집 도련님이. 한주.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죠. 박씨 노파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설이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주가 그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회유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여주겠다. 하지만 춘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한주의 본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주가 종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거절당한 한주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길에서 춘설을 마주치면 막아서고 밤에는 그녀가 머무는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춘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련님이 자꾸 저를 쫓아와요. 무서워요. 박씨 노파는 관아에 알리라고 했지만 춘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한주 도련님네 집안이 얼마나 세력이 큰데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그 악몽 같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윤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당시 우물 근처에서 누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며칠간의 조사 끝에 세윤은 결정적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한주 집안의 늙은 하인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한주를 따라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윤이 찾아갔을 때 돌쇠는 이미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제 죽을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는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께서 저를 데리고 우물로 가셨습니다. 춘설 낭자가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도련님은 춘설 낭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춘설 낭자가 두레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은 다시 한번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춘설 낭자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칼을 꺼내셨습니다. 세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도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설 낭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춘설 낭자를 우물 쪽으로. 낭자는 우물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 미끄러웠고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춘설 낭자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저를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미 늦었다. 우리는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춘설 낭자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돌쇠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련님은 저를 시켜 시신을 건져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돌 위에 다시 올려놓고 발을 헛디뎌 빠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도련님은 관아관리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춘설 낭자가 나타났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세윤은 돌쇠의 증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버지인 수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세윤은 관아의 관리들과 함께 한주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한주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소. 하지만 돌쇠의 증언과 당시 정황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한주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주는 자백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하지만 춘설이가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한주는 체포되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세윤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죠.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장삼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23세 젊은 여인,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눈가에는 서러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그 검은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춘설 낭자? 세윤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윤 도련님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물속에서 나는 듯 울리지 않았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제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세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춘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은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춘설은 머리에 꽂힌 검은 비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윤에게 건넸습니다. 제 비녀를 고향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비녀는 세윤의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움에 평생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몸이었고 돈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 비녀를 보시며 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죽어서도 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녀만이라도 어머니께 돌아갈 수 있다면 춘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디 전해주세요. 춘설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고 사랑했다고. 세윤은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꼭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춘설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춘설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드는 것처럼 그녀의 형상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안녕히.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윤은 잠에서 깼습니다. 손에는 그 검은 비녀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윤은 다음날 아침 즉시 춘설의 고향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박씨 노파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춘설이 태어난 마을을 찾아 북쪽으로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춘설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아, 김씨 노파를 찾으시는구려. 한 여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 외딴 오두막에 혼자 사십니다. 불쌍하신 분이지요. 딸이 몇 년 전에 종으로 팔려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매일같이 딸을 기다리며 사신답니다. 세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산길을 올라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습니다. 세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허리가 굽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세윤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풍의 고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춘설 낭자와 관련하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춘설이를 아시오? 우리 춘설이가 살아있소? 세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노파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소.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소. 세윤은 조심스럽게 검은 비녀를 꺼냈습니다. 춘설 낭자께서 이것을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노파의 흐린 눈이 비녀를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춘설이 10살 때 만들어준. 노파는 비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춘설아, 우리 춘설아. 어미가 미안하다. 가난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세윤은 춘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우리 춘설이, 착한 우리 춘설이 마지막까지 어미를 생각해줬구나. 이 비녀를 보내줬구나. 세윤은 노파 곁에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춘설을 위한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노파는 말했습니다. 춘설아, 이제 편히 쉬거라. 어미가 여기서 기다릴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미도 곧 갈게. 그때 가서 다시 만나자꾸나.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세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윤이 풍에 고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주는 재판을 받고 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살인죄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크게 몰락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건을 은폐했던 관리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설을 위한 작은 사당을 우물 옆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춘설 낭자의 넋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자. 사당이 세워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우물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도 물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장터에 나타나던 검은 비녀를 꽂은 여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춘설 낭자가 드디어 편히 쉬게 되셨구나.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제 떠나신 거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물은 다시 평범한 우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에서 놀았고 아낙네들이 물을 길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세윤은 가끔 우물가를 지나며 춘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린다. 어느 봄날 저녁 세윤은 우물가 사당에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세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설 낭자 이제 정말 평안하시겠지요. 그날 밤 마을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내렸습니다. 우물가 사당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하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빗방울처럼 투명한 물방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사의 눈물처럼.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풍의 고을은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산자가 풀어줘야 한다. 진실을 감추면 더 큰 한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죽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세윤은 훗날 큰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늘 검은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설이 세윤에게 준 그 비녀였습니다. 춘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세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었죠. 이것을 보며 억울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세윤은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그 비녀는 풍의 고을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작은 사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은 비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억울함은 언젠가 풀린다. 다만 그것은 누군가의 용기와 정의로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풍의 고을의 우물은 지금도 맑은 물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우물가에 하얀 꽃들이 저절로 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춘설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화를 찾은 영혼이 남긴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검은 비녀를 꽂은 여인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떠돌던 설화를 재구성한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에서 풀지 못한 한은 죽어서도 머문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풀리면 비로소 영혼은 평화를 찾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춘설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춘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